우리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마시는 커피는 평균 512잔이라고 합니다. 커피는 이제 생활 속 일부로 자리 잡았는데요. 커피 믹스로 대표되는 인스턴트 커피에서 원두 커피가 대세가 됐나 싶더니 이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핸드드립 커피 체인점이 국내에 상륙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한 잔의 커피를 사서 마시며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문화현상에서 경제를 읽어보는 금요일의 오아시스,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블루보틀 국내 1호점. 네. 신 기자님도 취재차 다녀오셨죠? 네, 저도 청다방에 다녀왔습니다. 네. 청다방이 무엇이냐? 사실 콩다방, 별다방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보틀이니까 청다방이라는 표현도 쓰겠다 싶은데요. 네. 취재차라기보단 저 역시도 블루보틀 특유의 느림의 미학, 이런 걸 즐겨보고 싶어서 갔는데 네, 오래 걸렸죠. 참 오래 기다리는 미학이 있었습니다. 네. 5월 3일 날 아침부터도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예. 일단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주말까지도 내내 한 잔 마시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유명한 맛집 앞에 줄 서는 거는 뭐 많이 봤어도 네.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몇 시간씩 대기한다. 처음 보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많은 국내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어떻게 하면 내가 개업을 하면 그 앞에서 줄을 세울 수 있을까를 바라마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숫자들이 563만 명이니까 전체 취업자 숫자의 21%에 달합니다. 근데 이 분들 중에 상당수가 치킨집 생각하시는 분들,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시지만 네. 커피 전문점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커피 전문점은 참 쉽지 않은데 블루보틀은 왜 됐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네요. 네. 자, 물론 커피만 마시러 매장 찾아간 건 아니겠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커피 사랑도 대단하죠. 실제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하다고밖에 얘기가 드릴 수가 네. 없는데 일단 그 나라별 커피 시장 규모가 미국은 260억 860만 달러, 중국은 50억 달러, 51억 달러에 가깝고요. 네네. 근데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43억 2,400만 달러. 아니 한국의 소비 시장 규모로 봤을 때요. 예.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면요. 제가 느끼기에 이런 시장 규모 갖고 있는 거는 커피하고 마블 영화 흥행 성적하고 네. 두 개 정도가 아닌가 짐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이디야 커피빈, 힐리스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의 매출이요. 네. 스타벅스가 매출이 1조 원이 넘은 게 2016년이거든요. 네. 매출 1조 5,224억 원,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이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 규모 또 그래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도 매우 크니까 한국은 커피 공화국 또는 커피 사회라고까지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국내에서 커피가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거는 흔히들 다방 커피, 자판기 네. 커피로 알려져 있는 그 믹스 커피부터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믹스 커피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사실 저는 커피 시장을 분석하면서요. 커피 맛 입맛이라는 건 20년 주기로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믹스 커피, 이른바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 등장한 게 동서식품이 1970년에 만든 맥스웰 하우스가 시작이었는데요. 네. 이때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인스턴트 커피로 커피의 입맛을 들였겠죠. 물론 한국의 커피가 처음 소비되고 우리가 잘 아는 굉장한 커피 미학의 선두주자는 고종 황제시지만 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대중화가 되어서 70년대부터 커피가 우리의 입맛을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말 그대로 이제 빠르게 마시는 그 냉동 건조한 원두를 활용한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는 게요. 199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별다방, 이른바 스타벅스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서 이제 그 로스팅한 커피, 우리가 입맛이 좀 더 고급화되고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전 이게 말하자면 두 번째 단계의 변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19년이죠. 말하자면 1999년부터 20년 뒤에 블루보틀이 한국에 상륙했다는 건 이제 커피 시장 자체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블루보틀은 그 초기의 인스턴트 커피와는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리스타들이 일일이 다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기 때문에 한 잔 마시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대기 시간을 빼고도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마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네. 그 블루보틀은 느림의 미학 또는 기다림의 미학이 매력이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걸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블루보틀이 상륙한 나라가요.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성황인데 네. 아시다시피 일본엔 다도 문화가 여전히 그 활성화가 되어 있죠. 예. 물을 끓이고 그 차를 우려내는 과정의 기다림 자체가 그 미학의 핵심이잖아요. 블루보틀 역시도 이 문화를 커피로 옮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블루보틀 전문점 안에 들어가면 이 성수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와이파이도 안 되고 콘센트도 없어요. 네. 그 안에서는 오직 기다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든 또는 같이 온 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온라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감성 소비고 이제 한국도 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엔 일명 그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나 작업을 하는 분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요, 인스턴트 커피 시절에는 커피의 소비가 말하자면 노동주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네. 점심을 먹고 가볍게 커피 마셔서 힘내고 일하자라는 그렇죠. 거였죠. 노동사회, 산업화 시대의 어떤 그 상징 같은 것이었다면요. 그 스타벅스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공족들이 등장하는 건 그러니까 1인 사회가 등장하고 1인 기업들이 등장하고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네. 이른바 그들끼리 연대하는 네트워크 사회에 진입했다는 거 보여주는 일례였을 겁니다. 사실 그 스타벅스 또는 그러니까 별다방, 콩다방 같은 커피 전문점의 증가와 SNS의 활성화는 다시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네. 모두가 다 네트워크 사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그런 분들이 커피 전문점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며 네트워크를 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단계 말하자면 감성 소비를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사실 1인 가구가 한국에 56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 가구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공간을 완벽하게 자기 감성으로 꾸미지 못해요. 사실은 제2의 집, 제2의 가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마치 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쉬다 오는 곳,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테이블 회전율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많은 소비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네. 블루보틀은 정반대 선택을 했고 그게 성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커피만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공간을 찾아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파리 같은 곳만 가도요. 네. 젊은이들이 공원에 나와서 휴식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인 가구가 많고요. 자기 집에서 그 감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파리라는 도시 전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파리의 카페 문화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유명하죠. 예, 예. 블루보틀이 그 파리 카페 문화와 매우 닮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게 블루보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한국에서도 프리츠 카페니 또는 헬 카페 같은 한국산 블루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스페셜티 커피를 만드는 네. 비스포크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자, 이 두 번째 해외 진출을 이제 우리나라에 했다. 미국 밖으로 네, 일본에 맞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국내 커피 시장에 대한 아마도 그런 분석들을 토대로 선정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블루보틀 입장에서 보면 블루보틀이 시작된 국가는 미국입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루보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요, 저희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곳이 미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기술적 트렌드가 앞서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 전문점들인데요. 네. 블루보틀도 대표적입니다만 또 많은 커피점, 필스 커피라던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앞서가는 미래족들을 위한 커피 전문점들이 감성 소비를 먼저 일으켰고 그것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진다는 건 한국 시장도 이제 20년 만에 커피의 입맛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끝낸 거겠죠. 네. 친구의 5평짜리 차고에서 출발했다는 이 블루보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부모님의 식당 옆 4평짜리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로 나아간 커피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차지한 전주현 씨 이야기 잠깐 보고 오시죠.
우리나라에서 월드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분야냐고요? 스타 중에 스타, 바리스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보스턴에서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WBC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55개국 바리스타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국인 전주현 씨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WBC는 커피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연을 벌이는데요. 한국인이 우승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폴란드 바리스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우승자라는 기록도 세웠어요. 더불어 전주현 바리스타가 소속된 부산 모무스 커피도 주목받고 있대요. 부산라들 챔피언의 커피 마셔보면 후기 좀 알려주세요. 자, 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커피 대회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한국인 우승자가 최초로 나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것, 커피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취향을 얼마나 다듬었느냐, 그나의 문화를 보여주는 척도일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전 세계 바리스타들이 경쟁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커피 전문점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의 커피 문화, 커피 미학 이 이제 전 세계에 겨루어도 그 밀리지 않는 수준의 맛을 달성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거는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의 미학이겠고, 그건 블루보틀에서 분명히 벤치가 마킹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겠죠. 네. 자, 이 블루보틀 열풍, 그러면 이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지나갈 유행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트렌드, 즉 어떤 경향으로 이어질 그런 지속적인 추세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그러니까 1999년에 스타벅스가 상륙해서 한국의 이른바 드립커피 문화가 발달했듯이 2019년에 블루보틀 이후에는 아마 커피에 대한 감성 소비의 경향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도 블루보틀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전문적 커피 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플리츠 커피, 뭐 헬카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독특한 형태의 커피를 만드는 레시피를 갖고 있고요. 뭐 헬카페의 경우에는 아이스 커피 하나만 시켜도 우리 여름이죠. 네. 아이스 커피 많이 소비하실 텐데 얼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싱글 모트 위스키에 들어가는 커다란 주먹만한 네, 얼음을 둥그런, 넣어줘요.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커피 맛만이 아니고 커피를 마시러 가서 느껴지는 감성이고요. 네. 그 독특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커피 브랜드를 또 소비하러 간다 이런 네. 차원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도 사실 많지 않은데 맞습니다. 또 커피 전문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한 잔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이 안 되는 정말 초저가 네. 커피까지 이제 등장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블루보틀이 갖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루보틀을 꼭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초저가 커피는 900원 정도 한다던데 뭐 마진율도 얼마 안 되고 사실 네. 하지만 창업 비용은 뭐 별다르지 않게 들게 되죠. 비용이 예.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블루보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문점들이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다. 나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공간을 파는 것이고 브랜드를 파는 것이고 또 시간을 파는 것이다라는 업의 재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쉽지 않은 자영업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금요일 오아시스 오늘은 국내 커피 시장과 문화의 변천사를 짚어봤는데요. 나른한 오후 향긋한 커피 한 잔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신기주 경제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